오늘 낭독할 책은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입니다. 총 4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어긋난 사랑 거듭된 실패, 2장 화가의 도시 파리로, 3장 아르레 태양과 노란 집, 4장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화가의 도시 파리로 이 부분입니다. 화가가 되고 싶다는 빈센트의 결심이 느닷없는 것은 아니었다. 화랑에서 일하면서 바르비종파 화가들의 풍경화 복제화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런던 시절에는 휴일마다 화랑과 미술관을 섭렵하며 좋아하는 화가가 54명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찰스 디킨스나 에밀 졸라 등의 그 문학작품을 탐독해서 런던의 빅민이며 보리나주 탄광촌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자연히 밀레를 좋아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풍경과 인물을 대생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도르드레트의 서점에 근무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했다. 이미 그림은 그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어쩌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온 셈이었다. 차곡차곡 쌓인 문화적 소양이 그림으로 폭발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빈센트가 직장, 친구, 가족, 신, 미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던 암흑의 시기, 그는 전도사직에서 쫓겨내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이라도 해보려고 100km를 걸어서 브레셀의 학교로 찾아갔다. 자신이 그린 광부들의 대생을 옆구리에 끼고서 피테르선 목사는 이 젊은이를 가엽게 여겼고 그의 대생을 훌륭하게 보았다. 그래서 미술 공부를 해보라고 진지하게 권하며 응원했다. 뜻밖의 칭찬 한마디에 빈센트는 화가로 첫 발을 내딛는 큰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장남이 이제 그만 일탈을 끝내고 재능있고 착실한 아들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형을 설득하려고 보리나주를 찾았던 태호는 깜짝 놀랐다. 형의 그림은 진지했지만 어설펐고 생활상은 듣던 것보다 더 비참했다. 그래서 형과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빵을 만들든 목수가 되든 뭔가 마땅한 직업을 가져. 이런 식으로는 얼마 못 가, 형. 형은 동생에게 화가 나서 거의 1년간 연락을 끊었다. 태우가 자신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지원해주는 줄도 모르고. 빈센트는 그림 교육을 정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지만 그동안 화가의 화풍들을 감상하며 쌓아온 폭넓은 지식이 있었다. 그래서 바르그의 목타나 연습이라는 교재를 빌려서 성극기 훈련부터 시작했고, 당시 주목받는 화가였던 친척 형님 안톤 미우베에게 지도받기 위해서 해외로 갔다. 하지만 그는 상품성이 있는 밝은 수채화를 많이 그려서 생기부터 챙기라는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는 대상들만 수십 번 반복해서 그렸다. 거기에 스트리커르 이모부의 딸인 미망인 케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거리의 여인 시엔을 만나 동거하며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인 집안의 장남이 일으킨 추문에 일가 친척들은 분노했고 마우베 역시 빈센트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태우의 설득으로 빈센트는 시엔과 결별하고 드렌터로 갔다가 뉘넌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 사람 절반이 자신의 신도인 좁은 시골로 오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화실로 쓸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아들은 털복숭이의 덩치 큰 개를 집안으로 들이듯 한다고 아버지를 비난하며 예배 참석을 거부했다. 거기에 마루프 베헤만의 음독 자살 사건, 모델을 섰던 동네 처녀와의 연문 등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부자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데 그때 돌연 아버지가 사망한다. 빈센트는 마을을 떠나야 했고 마침 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워보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안트베르펜 미술학교로 갔다. 이곳에서 빈센트의 그림은 큰 변화를 맞이한다. 어둡고 칙칙한 색만 고집하던 빈센트의 팔레트가 밝아진 것이다. 자연스레 관심이 빛으로 옮겨가며 인상주의에 심취하고 남부의 태양을 찾아 아래까지 가게 되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3달 만에 정형화된 작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교수진이 만장일치로 낙지점을 주려 하자 빈센트는 파리 태호의 집으로 갔다. 2년의 파리 생활에는 편지가 별로 없다. 출장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굳이 태호와 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없을 테니까. 다만 태호가 여동생 빌레미나에게 보낸 편지글에 그 쉽지 않았던 여정이 엿보인다.
일상의 풍경이 10배쯤 더 좋아. 사랑하는 태호에게. 지난번 편지는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썼다는 걸 내가 안다면 너그러 용서해 주리라 믿는다. 그림 실력은 늘지 않고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펜을 들었던 거야. 마음이 더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결국 내 눈에는 내가 편지 말미에 흉봤던 부류들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겠구나. 자신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생각 않고 경거망동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것만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요 며칠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 말이야. 적어도 데생을 12장 마무리했는데 대부분 연필과 펜이었지만 내가 봐도 많이 나아진 것 같더라. 어렴풋이 랑송의 데생처럼도 보이고 또 얼핏 영국식 목판화도 비슷해. 물론 더 어색하고 서툴긴 하지. 잔심부름꾼, 광부, 눈치우는 사람, 눈길 산책, 노부인들, 노신사. 주인공 페라 등을 그려넣었어. 작은 그림 2장은 동봉한다. 출발과 인걸불 앞에서야. 아직은 그럴싸하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괜찮아지기 시작했어. 거의 매일 같이 모델을 만날 수 있어. 나이 든 잔심부름꾼, 노동자 혹은 꼬마가 자세를 취해줘. 다음 일에는 아마 군인 1~2명이 모델을 서줄 것 같다. 나쁜 기분이 가시고 나니 너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전체가 좋게 보이고 달라 보인다. 풍경도 다시 데생으로 그려봤어. 황야를 배경으로 했는데 그려본 지 좀 오래됐더라고. 난 풍경을 좋아하는데 일상에 대한 관찰은 그보다 한 10배쯤 더 좋아하지. 가끔은 두려울 정도로 정직한 내용이 담겨있거든. 가바르니, 앙리모니에, 도미에, 드르미, 앙리필, 슐레르 모랭, 도레, 드그루, 펠리싱 롭스 등이 표현한 일상은 대단한 걸작들이야. 이 대가들처럼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건 아니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노동자들을 계속 그려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신문이나 책의 사파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무엇보다 모델들에게 살해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여성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그만큼 그림 실력도 월등해질 거야. 느낌이 온다니까? 어쩌면 추상화 그리는 법도 터득하게 될 것 같다. 물론 어마어마한 연습이 뒤따라야겠지. 단 하루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 선 하나 긋지 않고 보내는 날이 없어. 농부의 삽질 동작만 5번도 넘게 그렸다. 사랑하는 태호에게 삽을 든 농부를 최소 5장은 넘게 그렸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삽질 등 동작을 포착한 거지. 씨 뿌리는 사람은 2장, 빗질하는 아가씨도 2장 그렸어. 흰 모자 쓴 안악과 양손을 머리에 얹고 팔꿈치를 무릎에 얹은 자세로 난로압 의자에 앉은 병든 노인도 1장씩. 물론 그게 다는 아니야. 먼저 다리를 건넌 양 2~3마리를 뒤따르는 양떼도 그렸어. 삽질하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일하는 사람, 여자든 남자든 계속 그렸어. 전원생활과 관련된 모든 걸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려봤다. 다른 화가들도 다들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원 앞에서 나약한 존재라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헤이그에 갔을 때 콩테랑 연필을 가져왔는데 지금 그걸 주로 사용하고 있어. 또 붓과 찰필도 쓰기 시작했어. 세피아도 좀 써봤고 먹물도 좀 써봤고 색깔 있는 물감도 좀 써봤고 요즘 그린 데생들은 확실히 예전 것들과 달라. 인물들이 바르그의 목터나 교본 속 그림들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고 그렇다고 풍경화 실력이 줄지도 않았고 오히려 는 것 같다. 그루터기에 남은 밭을 갈고 파종하는 장면이야. 폭우가 밀려들기 직전의 분위기를 담아 크게 그린 데생도 하나 있어. 작은 크기의 나머지 2장은 삽질하는 농부의 포즈야. 이런 걸 좀 더 많이 그릴 생각이야. 다른 하나는 씨가 담긴 바구니를 든 사람이고 이런 바구니를 든 안악들을 많이 그리고 싶어. 지난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작은 크기의 인물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거든. 첫 번째, 크로키 전경에 있는 인물들 있잖아. 아무튼 마우베 형님 표현대로 공장 전체가 가동 중이야. 네, 제가 기억 남는 부분을 낭독을 해봤는데요. 이 책의 큰 장점은 이렇게
그림과 함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우에게 편지 형식으로 그림과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반 고흐의 영혼의 그림들이 150여 컷 이상 수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접 미술관에 가서 고흐의 그림을 다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고흐의 그림도 보고 고흐가 태우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